12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뭐 지금까지 좀 살펴봤는데 접근 제어에 대해서 조금 총정리 뭐 그 정도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접근 제어도 어떤 거에 대한 접근 제어냐면은 멤버에 대한 접근 제어, 멤버에 대한. 그러니까 독립 클래스 앞에 붙이는 거는 퍼블릭 아니면 없는 거죠. 얘는 이제 패키지와 관련된 요소니까 그 요소 말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멤버 변수나 메소드들은 네 가지 접근 권한을 우리가 줄 수 있는데 그 네 가지 접근 권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라는 게 자바에서는 항상 그 클래스 계층도 상수 계층도 그리면 항상 꼭대기에는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 오브젝트에 아주 유용한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들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클래스를 만들 때 내 클래스에 맞게 재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메소드들을 내가 만드는 클래스에 맞게 재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독립 애들은 퍼블릭하고 디폴트 두 가지가 가능한데 얘네들은 다른 패키지에서 임포트 할 수 있냐 없냐 요 개념이고요. 내부 멤버나 클래스 내부 클래스는 네 가지를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소드 내부 클래스 자체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은 쉽죠. 퍼블릭은 누구나다. 프라이빗은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특이한 게 프로텍티드와 디폴트인데 C++에 많이 익숙했던 분들은 프로텍티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식에게는 퍼블릭, 다른 데는 외부에는 프라이빗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바에서는 자식에게는 퍼블릭 개념은 맞습니다. 부모에 있는 프로텍티드 멤버는 자식에게는 마치 퍼블릭 멤버처럼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런데 외부에 대해서는 프라이빗이 아니라 같은 패키지 내에서는 퍼블릭 개념이 돼요.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에게는 프라이빗 개념이 되지만 C++와 똑같이 프라이빗 개념이지만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들에게는 퍼블릭 개념이 되니까 이게 이제 C++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 내에 있는 애들한테는 퍼블릭, 다른 패키지에 있는 애들한테는 프라이빗 개념이 돼요. 그래서 퍼블릭, 프라이빗. 이거는 뭐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디폴트를 우리가 굳이 쓸 이유는 많지 않아요. 뭐 우리가 패키지 갖고도 패키지 자체도 잘 안 만들지만 라이브러리 만들 거 아니면 이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내가 멤버 변수나 메소드 중에 하나를 디폴트로 접근 권한을 줄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코딩 하다 보면은 저도 가끔 그러는데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퍼블릭을 붙였어야 되는데 안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는 의도하지 않게 디폴트 권한을 줘버린 거죠. 그러면 내 생각과 다르게 동작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바에서는 내가 일부러 뺀 게 아니라 모르고 그러니까 실수로 접근 권한을 안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동작하는데 거의 차이가 없겠죠, 보통은.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접근 권한이 다른 개념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을 못한다는 것은 사용을 못한다기보다는 직접
그러니까 단순 이름이나 완전 이름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없다는 거죠. 늘 보통은 어떤 멤버 변수가 프라이빗이면 그거에 대한 게터를 또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접근을 못해서 내가 사용을 못한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걔를 갖고 가서 쓰지를 못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특별하게 또 알아둬야 되는 게 인터페이스의 내부 멤버. 인터페이스의 내부 멤버.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접근 권한을 안 쓰면, 보통 안 써요. 접근 권한을 인터페이스 정의할 때. 안 쓰면은 우리가 보통 클래스에서 안 쓰면 이 멤버의 접근 권한은 디폴트예요. 근데 인터페이스에서 안 쓰면 이 접근 권한은 퍼블릭이 됩니다. 퍼블릭. 그러니까 그게 또 클래스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이넘은, 열거형은 클래스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인데, 이 열거형들 나열할 때 그 열거형 앞에 접근 권한을 안 쓰죠. 접근 권한을 안 쓰는데, 뭐, enum, direction, south, north 뭐 이렇게 하는데, south 앞에다가 public 이렇게 안 붙여요. 안 붙여도 이 열거형 상수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돼? public이 돼요. 그래서 열거형 상수에 있는 멤버들, 그 상수들, 열거형 상수들은 내가 뭘 안 쓰면 뭐 쓸 수 없지만 안 쓰게 되면 걔는 퍼블릭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열거형에 내가 그러니까 생성자를 추가하고 싶으면 프라이빗으로 밖에는 추가가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레코드는 멤버 변수는 자동적으로 프라이빗이 되고요. 그리고 자동 제공되는 생성자는 퍼블릭이 되며 이 접근 권한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레코드에서 제공되는 기본 생성자의 접근 권한을 나는 프로텍티드, 나는 뭐 프라이빗, 뭐 이런 걸로 바꾸고 싶다.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퍼블릭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부 멤버들의 접근 권한을 줄 때 프라이빗 아니면 퍼블릭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디폴트 쓰는 경우 거의 없고 간혹 프로텍티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프로텍티드 그러면 언제 쓰냐?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이 이유들을 잘 이해하면 객체지향에 대해서 되게 고급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첫 번째 이유 때문에 많이 쓰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자식 클래스를 구현할 때 얘는 부모로부터 멤버 변수들을 다 물려받잖아요. 근데 부모는 클래스 정의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되니까 내가 물려받은 멤버 변수, 내 멤버 변수이지만 내가 직접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get 같은 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그게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하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 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부모가 프라이빗으로 지정해가지고 멤버 변수들을 물려주게 되면 내가 프로그램 할 때 직접적으로 갖다 쓸 수 없고 게터들을 이용해서 써야 되겠고, 수정하려면 세터들을 이용해서 수정을 해야 돼요. 그게 캡슐화에 맞는 거지만 어떨 경우엔 너무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일부 멤버 변수 아주 줄기차게 막 프로그램 할 때 써야 되는, 상속받을 때 써야 되는 멤버 변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좀 더 편하게 위해서 이제 프로텍티드로 바꿔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캡슐화 측면에서는 좋은 프로그램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려받더라도 부모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방법을 존중하고 그거에 따라서 프로그램 해야 되는 게 객체지향 스타일에는 맞는 건데, 그러다 보면 너무 귀찮고 힘들 때가 있고, 그럴 때는
그냥 프로텍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자식이 필요한 메소드예요. 외부에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외부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메소드는 우리가 보통 프라이빗으로 지정하겠죠. 근데 프라이빗으로 지정하게 되면 자식도 못 쓰는 거예요. 자식도 못 써요. 그래서 외부에서 필요 없지만 자식들은 필요로 한 메소드의 경우에는 프로텍티드로 바꾸는 거예요. 프로텍티드로. 물론 이 경우에는 프로텍티드 안 바꾸고 디폴트로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디폴트로 놓는 것과 거기서 프로텍트로 놓는 거의 차이는 뭘까요? 내가 그 클래스를 상속받는데 나는 그 클래스와 부모 클래스와 같은 패키지에 있어요. 그럼 디폴트면 나는 무조건 쓸 수 있어요. 근데 상속이라는 건 꼭 내가 같은 패키지에 있지 않더라도 임포트 해가지고 상속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부 클래스의 그 다른 패키지에 있는 다른 패키지에서 이제 클래스를 정의하고 싶은데 이제 내가 상속받을 애가 다른 패키지에 있어요. 그러면 걔가 메소드를 디폴트로 만들어 놨으면 나는 자식이지만 여전히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에도 얘는 오픈을 안 할 거면 이제 프로텍티보다는 디폴트로 갈 수 있고, 다른 패키지에 있는 애들한테도 오픈하려고 그러면 이제 디폴트가 아니라 프로텍티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자식이 반드시 제정해야 되는 추상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프로텍티드를 안 쓰면 안 돼.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뭘 쓰고 싶으냐면 프라이빗을 쓰고 싶어요. 퍼블릭을 쓰는 순간에는 외부에서 다 누구나 쓸 수 있죠. 그래서 퍼블릭이 아닌 접근 권한을 주고 싶은데 자식이 쓰려고 그러면 프라이빗은 안 돼. 이유 2와 이유 3이 똑같은 이유로 프라이빗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유 3은 추상 메소드를 만들면서 자식들이 무조건 재정의를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비슷한 이유로, 이유 2와 비슷한 이유로 프로텍티드로 가야 됩니다. 프로텍티드로 가야 밑에서 이제 재정의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재정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와 얘 차이는 얘는 추상 메소드고 얘는 일반 메소드예요. 근데 일반 메소드인데 얘가 퍼블릭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냥 갖다가 쓰게 되는 거죠. 아무런 재정이 아니도 쓸 수 있어요. 근데 프로텍티드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요거 나중에 클론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who라는 메소드. 프로텍티드예요. B가 A를 상속받았어요. 요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B.who.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뭘 따져봐야 되냐면
자바에서 추가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게 A와 B가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 이거 가능해요. 근데 A와 B가 다른 패키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import A를 하는 형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근데 요거는 무조건 돼요. 요거는 안에서는 f를 무조건 쓸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B가 아무것도 안 해도 f를 쓸 수 있어요. 왜? B 입장에서는 f는 퍼블릭한 애예요. 그래서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밖에서 B 객체를 이용해서 f를 쓸 때에는 이 f는 얘를 기준으로 항상 어떠한 애를 우리가 따질 때, 적군 권한을 따질 때는 얘가 최초로 적군 권한이 어떻게 돼 있냐를 봐야 돼요. 얘한테 입장에서 퍼블릭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f는 누구 거야? 여기에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 있는 걸 봐야 돼요. 얘가 프로텍티드야. 그럼 같은 패키지에서는 되고 다른 패키지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얘를 오브젝트로 생각을 하고 얘를 클론이라는 메소드로 생각하면 얘는 어때? 얘는 B가 만약 오브젝트와 같은 클래스면 같은 패키지면 되겠지만 주로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들이 B일 텐데 이게 없죠. 없을 테고 이제 오브젝트를 상속받는 거니까 B가 없을 텐데 얘는 되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우리가 자바 랭 패키지 안에 들어가서 코딩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들은 오브젝트하고는 항상 어때? 다른 패키지에 있는 애예요. 그러면 이건 안 돼. 근데 여기서 클론은 돼요. 그럼 이 효과가 뭐가 있냐면 클론을 모든 애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 그거를 내부적으로 쓰는 건 오케이. 근데 걔를 외부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는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퍼블릭 클론을 만들어줘야 돼요. 요거를 추가를 하면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 자바에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나중에 보면 오브젝트에는 5개 되게 중요한 메소드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퍼블릭이야. 근데 이 클론만 프로텍티드로 만들었어요. 프로텍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재정의하지 않고는 이렇게 못 써요.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도 이렇게 못 써요. 이렇게 못 쓰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자바 개발자들은 클론을 프로텍트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쉬운 건 아닌데 한번 다시 클론을 배울 때 다시 한번 요거 안 지우고 놔둘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 그림 갖고 한번 적군 권한을 다시 이해해 봅시다. 여기에 클래스가 5개 등장을 해요. 근데 A, B, C는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예요. D와 E는 요 A, B, C하고는 다른 패키지에 있습니다. 요 A 클래스는 퍼블릭 클래스예요. 그러면 D와 E는 임포트해서 A를 쓸 수 있어요. 그 가정하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4개의 멤버 변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4개의 멤버 변수가 아니라 메소드라 생각해도 쓰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멤버 변수로 한 건데, 이 뭐 n1이 뭐 who라는 메소드라고 하더라도 걔를 호출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접근 권한에 의해서. 그러면 A는 4종류가 다 있는 거예요. N1, N2, N3, N4. 그럼 B부터 살펴봅시다. B는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서 A를 상속받고 있어요. 그러면 B는 요 4개의 멤버 변수를 다 물려받죠. 다 물려받는데 코딩을 할 때 N1은 직접 접근이 안 돼요. N1 이퀄 0 이렇게 안 돼요. 얘가 메소드면 호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들은 다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은 당연히 접근할 수 있죠. 패키지 권한이 있는 디폴트 권한은 같은 패키지에 있으니까 당연히 접근할 수 있어요. 프로텍티드면 자식에게 개방이 되어 있고요. 자바에서는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 프로텍티드는 퍼블릭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와 비교되는 D를 봅시다. D는 다른 패키지에 있어요. 임포트해서 상속을 하고 있어요. A를. 그러면 D는 B와 똑같이 4개의 멤버 변수를 다 물려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코딩을 할 때 얘는 M4도 가능하지만 얘는 M4는 이제 가능하지가 않아요. M4가 뭐였어요? 디폴트죠. 패키지 권한이에요. 그러면 같은 패키지면 퍼블릭, 다른 패키지면 프라이빗 개념이니까 얘는 M4를 프라이빗처럼 느껴서 못 써요. 직접적으로. 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C와 E는 상속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상속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A 객체를 C에서 프로그램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인자로 받을 수도 있고, 여기처럼 멤버 변수가 아니라 지역 변수로 생성할 수도 있고,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A를 C의 멤버 변수로 유지할 수 있어요. C가 멤버 변수로 A 객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 A 객체에 관해서 요 3개 N2, N3, N4는 완전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같은 패키지에 있어도 프라이빗은 나 말고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근데 퍼블릭이니까 퍼블릭 당연히 되겠죠. 디폴트니까 같은 패키지가 될 거고. 그런데 이제 특이한 애가 N2가 되는 거죠. C++와 차이 나는 부분이 이제 N2 부분이죠. 물론 디폴트도 차이 나는데 디폴트는 개념적으로는 되게 깔끔한 거죠.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 퍼블릭, 다른 데 있으면 프라이빗.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실제 우리도 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두는 거고. 그러면 얘는 N2, N3, N4를 이런 식으로 직접 쓸 수 있는데 E는 어떻게 되나? E는 지역 변수로 A 객체를 생성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쓸 수 있는 건 퍼블릭한 애밖에 못 써요. 프라이빗은 당연히 안 되겠죠. M4는 서로 다른 패키지가 안 돼. 프로텍티드면 상속받거나 같은 패키지에 있어야 돼. 근데 다른 패키지에 있으니까 N2도 직접 접근을 못 합니다. 요 4군데 이해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뭔가 착각할 수 있는 게 E는 D와 같은 패키지에 있죠. 그래서 D의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어요. 그럼 D는 N1부터 N4를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는데 얘 둘이 보면은 같은 패키지니까 M4도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는데 이
얘네들이 물려받았지만 얘네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생각할 때는 D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기준 생각해야 돼? 원래 정의되어 있는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 얘가 물려받았죠. 그래도 요 N1은 A의 프라이빗에, N2의 프로텍티드에, N3의 퍼블릭에라고, 그러니까 A의 퍼블릭한 애라고 생각하면은 얘 입장에서는 D에 어떤 애만 접근할 수 있냐면 N3만 접근할 수 있어요. 퍼블릭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N2나 뭐 N4나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은 우리가 내려오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N1은 private, N2는 protected, N3는 public, N4는 default. 이렇게 놓고 D의 private 이렇게 생각하면은 D의 default면은 얘가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N4는 얘가 물려봐서 갖고 있지만 그 M4를 쓸 수 있냐 없냐는 거는 D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정의되어 있는 A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 권한을 따질 때에는 그 멤버가 최초로 정의되어 있는 곳, 거기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를 봐야지 흘러 와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그러니까 기본이 아니라 네 가지, 자바에서 제공하는 네 가지 접근 제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뭘 좀 설명드리고 싶으냐면은 어떤 퍼블릭은 아니어도 돼요. 어떤 메소드가 있는데 자식 클래스에서 걔를 재정의하려고 그래요. 재정의하려고 그러는데 재정의할 때 그 접근 권한을 바꾸는 거지. 원래 퍼블릭이었으면 나도 퍼블릭으로 만들면 문제가 없는데 다르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꿀 때 어떤 룰이 있냐면 더 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약화시킬 수는 있어도 강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퍼블릭이면 나는 퍼블릭으로 재정해야 되겠고, 프로텍티드면 퍼블릭 아니면 프로텍티드로, 디폴트면 퍼블릭 프로텍티드 디폴트, 프라이빗이면 재정의할 수 없어요. 요 개념을 놓고 보면은 접근 권한에서 가장 약한 애가 뭐야? 퍼블릭. 그 다음이 프로텍티드. 그 다음이 디폴트. 그 다음이 프라이빗. 이런 개념으로 자바에서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이 여기서 애매하죠. 프로텍티드 더 강한 거야? 디폴트가 더 강한 거야? 이게 애매한데 룰은 퍼블릭, 프로텍티드, 디폴트, 프라이빗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착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재정의할 때는 접근 권한을 약화시킬 수는 있는데 더 강하게는 못 바꿔요. 근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 이것도 이 개념을 설명하니까 잘 안 맞는 것 같다고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항상 우리는 객체를 처리할 때 그 객체 클래스의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또 뭘로도 처리할 수 있어요. 걔의 조상 리모컨, 부모나 더 위에 있는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클래스의 오리지널 리모컨이 아니라 상위 리모컨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하면서 상위 리모컨으로 처리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모순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경우를 봅시다. 요 경우를. 여기는 퍼블릭인데 얘가 강화시켰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 입장에서 리모컨을 보니까 여기에 버튼이 있어. 그럼 누르고 싶잖아. 근데 누르면 안 되는 거야. 왜? 이 객체는 그거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프로텍티드니까. 아니면 프라이빗을 바꿨다든지 더 강화를 했으면 부모에는 리모컨이 있는데 자식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는 여기 없는데 자식은 있는 거야.
그럼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 리모컨 입장에서. 부모 리모컨 입장에서 나는 안 누르니까 뭐 문제가 없는 거지. 근데 이 경우에는 내가 쓰고 싶으면 A 리모컨이 아니라 B 리모컨으로 바꿔주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없는 케이스고 얘는 문제가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정의할 때 그 책드 예외의 경우에도 이런 룰이 성립하는 거죠. 나는 부모 리모컨으로 조작하고 있어요. 근데 난 얘를 누르면 X나 Y 예외가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X나 Y 발생하겠지 했는데 실제로는 뭐만 발생해? X만 발생해요. 그럼 문제가 있어요? 없죠. 나는 원래 X, Y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X가 발생하면은 충분히 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나는 부모 리모컨을 보니까 X만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눌렀더니 X가 아니라 Y가 발생해.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예측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X인데 전혀 다른 거. 뭐 C 뭐 이런 거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그 상속 관련된 룰을 볼 때는 항상 부모 리모컨으로 자식을 처리할 때 모순되는 게 문제가 안 되도록 룰이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 룰들을 이해할 때 부모 리모컨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걸 못하게 하겠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 책드 예외도 그렇고 접근 권한을 강화 약화도 부모 리모컨 기준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로 이제 접근 제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로 넘어오는데 앞부분만 잠깐 설명드리고 쉬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는 늘 뭐 여러 번 설명드린 거니까 자바에서는 상속 계층 구조 중에 상속 계층 구조를 그리면 항상 제일 루트 꼭대기에 있는 애가 오브젝트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정의했는데 익스텐스를 안 썼어. 그럼 얘는 부모가 없는 애가 아니라 뭐예요? 부모가 뭐가 돼?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라는 리모컨에는 모든 애들을 다 유지할 수 있죠.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애들을 유지할 수 있어요. 뭘 못해? 못하는 게 뭐야? 원시 타입은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 원시 타입도 자동으로 유지하게끔 해줘요. 물론 어떻게 유지하냐면 이 일을 하면 이 일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요 일을 원시 타입 일을 뭘로 바꿔? 인테저라고 하는 객체로 바꿔서 유지하게 해주죠. 그렇지만 자동으로 해줘요. 즉 이 오브젝트에는 유지 못하는 게 없어요. 여기처럼 보면 배열도 유지할 수 있고 열거형도 유지할 수 있고 모든 객체를 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바가 갖고 있는 되게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C++는 이런 게 없죠. 파이썬은 비슷한 게 있는데 이제 C++는 이런 개념이 없고 자바는 이런 오브젝트가 있기 때문에 범용 프로그램 할 때 이 오브젝트를 적극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요한 메소드가 있어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꼭 기억하고 늘 알아둬야 되는 메소드는 요 5개의 메소드입니다. 근데 이 5개의 메소드 중에 클론만 프로텍티드야. 그래서 클론을 프로텍티드로 만든 이유는 프로텍티드를 만들지 않으면 얘는 위험해. 클론이 뭔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 구현되어 있는 거를 함부로 마음대로 쓰게 되면은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뭘까? 우리가 복제를 할 때 뭐 다른 언어에서 들어봤겠지만 딥 카피, 샬로우 카피, 얕은 복사, 깊은 복사 이 개념이 있어요. 근데 오브젝트에는 어떤 기능이 구현되어 있냐면은 얕은 복사라는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얕은 복사하는 기능. 그러면 나는 그냥 클래스를 만드는데 내 클래스를 복제할 때는 얕은 복사를 해도 돼.
그러면 그냥 쓰면 돼. 근데 얕은 복사를 하면 안 돼. 그럼 그냥 쓰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장치만 해놓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클론을 프로텍트로 만든 거예요. 아까 얘기한 샬롯 카피와 딥카피는 뭐냐면은 객체가 있고 이 객체가 또 다른 객체를 품고 있어요. 멤버 변수로. 그럼 샬롯 카피를 하면은 요 객체가 유지하는 메모리 영역을 새 객체로 그냥 메모리 카피를 하는 거예요. 메모리 카피. 요 기능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클론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제를 했는데 원객체랑 나랑 똑같은 멤버 변수를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지. 주소가. 그럼 얘를 이용해서 조작하면 얘도 조작되는 거지.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복제를 했는데 복제된 인간이 화장실 가. 그럼 나도 가야 돼. 그럼 안 되죠. 그럼 난리 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깊은 복사. 깊은 복사는 요 따라서 하나씩 따라가면서 다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따라가면서 다 복사를 해주는. 이게 이제 딥 카피라는 개념이에요. 딥 카피. 그래서 복제는 샬롯 카피, 딥 카피. 요 개념이 있고 C++에는 요 개념이 있어요. 멤버 와이즈 카피. 자바에는 없어. 멤버 와이즈 카피라는 개념은. 근데 자바는 요 두 개만 생각하면 되겠고 C++는 샬롯 카피를 안 쓰고 얘 아니면 얘예요. 딥 카피 아니면 멤버 와이즈 카피. 멤버 와이즈 카피는 멤버들을 1대1로 복사해줘요. 근데 1대1로 복사하는데 얘가 객체면 이 객체의 복사 생성자를 불러주는 거예요. 자바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이 메모리를 얘가 덤핑해줘요. 그래서 그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